자, 반갑습니다. 1월 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마감 시황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 종목 약 800여 개, 하락 종목 9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약 1300개, 하락 종목 약 200여 개입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 양골에서 모두 개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으며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고, 증시에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쵸?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유캔스탁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좀 지속적으로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네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 어떤 내용이었죠? 금융투자의 수급 유입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일이었던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는 것은 배당 락에부터는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준 금융투자가 전거래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 시황과 함께 마감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수천억에 달하는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마이너스 254억으로 끝났어요. 매도세가 크게 나와주지 않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일 이후로 처음으로 800억, 그쵸? 800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확실히 저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크고,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다음 거래일 역시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은 제가 드렸거든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거래소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속에 금융투자 역시 매수세가 이어진 점 역시 너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긍정적인 지표가 있죠. 원달러 환율이 1243원으로 큰 폭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1440원 돌파하면서 1400원,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려가 컸던 환율이 1243원까지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244원까지 약세가 나와준 모습인데, 금일 좀 큰 폭의 약세가 나왔어요. 그쵸? 무려 25원이나 약세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약세를 키워가면서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환율이 지금 지속적인 우하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아무튼 환율의 약세가 나와준 거 너무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금일 일본 증시는 성년의 날로 인한 휴장이었죠. 일본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 그뿐만 아니라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 역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중요하다. 거의 세계 최대 컨퍼런스 중에서는 좀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줬으면 모르겠으나 국내 증시 역시, 국내 기업 역시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점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지 시간으로는 일단은 이거 사실상 내일이긴 맞는데, 내일 밤에 우리 장 끝나고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하나 있어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이 파월 의장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죠. 어떠한 내용을 한번 말하는지. 다행인 거는 국내 증시 끝나고 한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또 애매한 거는 이제는
뉴욕 증시는 열려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월이 더 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은 뉴욕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주가의 하락이 나올 것이고, 증시의 하락이 이어지면은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 지수 및 증시 주가 등의 그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다. 그 점 알고 계시고요. 목요일날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밤에 발표가 됩니다.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오전에는 이제는 PPI, 중국의 PPI와 중국 CPI도 발표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CPI보다는 PPI가 더 중요한 지표고 미국은 CPI가 더욱 중요한 지표다. 근데 그 두 개가 모두 같은 날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TSMC의 실적 역시 목요일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날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그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관련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금통위가 열리죠. 금통위에서 이번에 아마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0.25% 금리 인상인 베이비 스텝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정말로 베이비 스텝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인 빅스텝이 이어질지, 그러한 유무 역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번 주에 있을 큼지막한 이슈는 이 정도고, 국내 증시가 뭐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줄 순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지켜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물론 코스피가 지금 약 8거래일 만에 2300포인트를 복귀했고, 코스닥 역시 700포인트를 약 8거래일 만에 복귀한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얘기지만 지금 상승폭이 좀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죠.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상승폭이 다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아예 빼놓을 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700포인트 위로 안착시켜준 게 좀 너무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700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했으면은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 속에 약세가 한번 눌림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양거래소 모두 단기 고점이란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으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보다 유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현대로템 기술 이전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양산 돌입 초도 불량 100대. 현대로템 관련 얘기가 나와줬네요. 현대로템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이죠.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저점을 잘 잡아줬어요. 긍정적인 수급 속에 현대로템 이러한 긍정적인 수급, 그뿐만 아니라 얘네도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도 하고 있네요. 현대로템이 정말 다양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도 기억하고 계세요. 종목이 좀 좋은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우디 전기차 자율구역 네옴시티와 병행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이슈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물론 그 두바이 관련 이슈가 있다는 그 좀 가짜 뉴스였죠. 가짜 뉴스는 아니라도 좀 희망치 일경원 얘기가 어쨌거나 목표치라는 이슈 속에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 이어졌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는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옴시티 관련주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1월 아니면 2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안에 네옴시티 관련 수주가 조금씩 본격적으로 나와 줄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더 치고 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로 끝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옴시티 관련주는 한 번 더 분명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주 하면 같이 봐야 될 테마가 또 있죠. 한수원, 우간다와 원전 협력 타진, 아프리카로 시야를 넓힌다. 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 처음에 빈살만 방한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이 원전 관련주도 같이 수혜주로 묶여가서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 후반에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할 때 어떤 종목을 고를까봐 계속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 원전 관련주를 좀 괜찮게 보긴 있었어요. 원전 관련주 여기 수급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원전 관련주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그쵸? 외인의 매수세가 좀 고르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종목들이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원전 관련주.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하나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썩 좋진 않아요. 역배열 차트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막 정배열로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정배열로 돌려주는 모습의 차트는 정배열로 못 돌아주고 한 번 더 꺾이면은 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뭔 느낌인지 아시죠? 좋게 작용하면은 싼 가격에 저점 매수 가능. 반대로 말하면 또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 이런 것처럼 여기 양날의 검이라 보니까 제가 선뜻 매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까 할까 했는데 이 G2파워였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따 이거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G2파워 한번 같이 공부해 본다는 느낌으로, 자, 제가 G2파워를 여러분들께 왜 매수 추천을 해라 했을까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한신기계요. 한신기계였습니다. 한신기계. 제가 왜 한신기계를 추천했을까요? 자, 하나씩 같이 볼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을 좋다고 한다 했었죠.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가 정말 좀 꾸준하게 이어졌던 종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신기계는 과거 원전 관련 대장주로 뽑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강세가 쉽게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단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뭐 121세 여기까지 돌파하려면은 많겠지만 저희 목표가는 거기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단 매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일 역시도 외인 매수세 이어졌고요. 자,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은 한신기계 정말 좋은 종목처럼 느껴지는데 왜 매수를 안 했냐? 차트가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 자, 여기 보이시죠? 6,550원. 포인트. 보이시나요? 이 6,550원 부근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그동안 한신기계에서 나와줬어요. 자, 이렇게 지지받던 구간을 깨고 약세가 나와주면은 이 지지 구간은 뭐가 된다고 했죠? 하나의 저항대가 된다고 했어요. 현재 이 한신기가가 만약에 6,550원 위로 돌파해주고 종가 마감해주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 수급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 한 번쯤은 오히려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겠으나 6,550원에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6,410원이니까 6,550원까지 약 2%? 그쵸? 약 2%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6,550원 부근 돌파 못해주고 한 차례가 다시 꺾일 수가 있다. 다시 꺾이면 어디까지 꺾이냐? 지난 저점 부근인 여기 보이시죠? 저가 5,076원, 5,760원 이 부근까지 약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해가지고 한신기계를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아무튼 수급도 긍정적이고 6,550원만 돌파해주고 더 치고 간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원전 관련주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가 나온다. 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원격 진료 뭐 이런 얘기겠죠. 첫 번째로 뭐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라이프 시멘틱스 금일 이미 강세가 나와줬죠. 네오팩트 인성정보 뭐 이러한 종목들이 뭐 관련주로서 수혜주로 뽑을 수 있겠네요. 뭐 한번 알아만 두시고 넘기시고 위메이드 MMORPG 미르M 11월 31일 글로벌 추격을 한다. 자, 위메이드 3대장 있죠?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이 위메이드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그룹주로서 이게 미르죠. 미르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는 보시되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위메이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위믹스 관련 리스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현재로서는 조금 불안하다. 현재가 아니라 그 위믹스 관련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서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천 전국공항의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 이와 같은 소식에 그 드론 관련주가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제이시언 시스템을 필두로 한 드론 관련주의 강세가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VIP 체험방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인천 전국공항 뭐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이다. 뭐 제이시언을 필두로 한 드론 관련주가 반응을 하긴 하는데 아마 북한의 도발보다는 보이시죠? 미국의 인공위성 파편 때문에 강세가 나와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위성 파편이 왜냐면은 그 점심시간 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미국의 인공위성 파편 뭐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 20분 한반도 인근에 좀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일시 중단 얘기도 딱 그 사이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무래도 이 인공위성 잔해 관련 이슈로 그런 거지 뭐 무인기 관련 이슈가 나와서 강세가 나와준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각을 조금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거에 따른 강세가 나와주는데 이런 게 오른다? 하면은 종목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택배 급증 특별관리기간 지정 뭐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 유캔스탁 어플을 통해서 회원님 한 분이 그쵸 이 동방 보이시죠? 외유내강님이라는 분인데 동반 평당가가 2,578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쵸? 동방이 그래서 제가 뭐라 답변을 드렸냐 하면은 자 저항대를 말씀드렸죠. 1차 저항 2,735, 2,875, 3,015원 부근이라고 제가 저항대 부근을 딱 일일이 체크를 해드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동방이 정말 2,735원 보이시죠? 자, 심지어 보시다시피 2,735원은 1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캔스탁 어플을 통해서 말씀드린 시간은 몇 시였죠? 11시에요, 11시. 이때. 그쵸? 이런 급등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이었는데 2,600원대였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저항대 부분에서 매도를 해라. 매도를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물론 이 회원님은 제 말씀을 듣고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3%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하였고
2,735원 완전 최고점이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점을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처럼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과 좀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VR 기기 드디어 올 봄에 공개, 가을부터 배송 예상한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준 건 참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애플의 VR 기기가 좀 지속적으로 연장 출시를 좀 많이 미뤄왔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이 아닌 만큼 좀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연장을 좀 많이 해왔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금융이 최고금리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을 조정한다. 이런 금리 인상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이 은행 관련주가 떠오르시겠으나, 원래는 이런 금리 인상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은, 그쵸? 금리가 아니라 이런 은행 이자, 대출 이자 같은 이유가 나와주면서 강세가 나와주면은 이런 리드코프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시길 권유드릴게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출 이자 인상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리드코프를 한번 체크해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고, 오늘 좀 증시가 좀 좋았죠? 증시의 흐름이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요소가 좀 많아요. 불확실성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상승세가 나와준 건 좋고 충분히 저점이 잡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조심성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자, 그럼 저는 오늘 오후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날 아침에 오전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